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9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와 복숭아입니다. 복수아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러버린 시작하자마자 복수아님께 푹을 날려드립니다. 푹을 또 날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똥이란 뜻은 아니고 그냥 푹 하고 웃었다고. 제가 지난주 지막스를 듣다가 네, 읽다가 제이님이 가스레인지가 더러워서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네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근황이 있습니다. 네. 제가 가스레인지를 아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 날이었나 아마? 다음날 바로 했어. 그 다음 날 깨끗하게 닦아주셨습니다. 진짜 얘기하지. 아니 뭐 자기 맨날 야근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그거 닦아달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나도 나대로 너무 피곤해가지고 닦을 힘이 없어서. 사실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가스레인지가 조금 더러운 거는 네.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물론 막 엄청 더러울 때까지 놔두시진 않으셨지만 우리 어머니가 네. 적당히 더럽다가 한 번씩 깨끗해졌는데 네. 제이님은 저 가스레인지 청결함의 기준이 저보다 훨씬 엄격하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인덕션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된다. 맞아. 아니 얼마 전에 오픈하우스 보러 갔을 때도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계속 인덕션 아니면 탈락 이렇게. 물론 그거는 교체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인덕션 하면 불쇼가 안 되는데. 하지마 안 해. 왜? 불쇼 한번 해줘야. 아니야. 불쇼 하고 싶을 때 들어가는데. 불쇼 하고 싶을 때 저거 그 뭐지? 가스레인지, 휴대용 가스레인지 있잖아. 버너 켜드릴게요. 그걸로는 안 되지. 아니야, 그걸로 해. 한 번씩 쿡쿡 해줘야 되는데. 아니야. 근데 웍을 못 쓰는 게 좀 아쉽긴 하겠다. 인덕션 가면. 웍으로 하는 게 맛있잖아요. 그러게 우리 복수아님 웍으로 볶음밥 진짜 맛있게 잘하는데. 근데 이게 저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기는 한데 이 미국 가스레인지들이 되게 불편하게 해놨어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생각해보면 이제 예를 들어 5구 가스레인지야. 그러니까 불 나오는 구멍이 5개야. 그러면은 그 하나마다 쇠 덮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 들어서 청소하는 게 훨씬 쉬웠다고. 하나하나가 덜 무거우니까. 그랬던 것 같다. 한국 거는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 근데 저희 집에 있었던 건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우리 지금 이제 5구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크게 그냥 세 줄로 된. 그리고 그릴이 그 무쇠 그릴이라서 엄청 무거워가지고. 한국도 무쇠 그릴이죠. 그런가? 세죠. 왜냐면 불에 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쇠 그릴이죠. 그랬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하나여서 무겁다고 생각을 못 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릴 하나당 이제 2구를 다 커버하는 길고 큰 그릴이 있으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청소하고 닦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이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무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요? 주물 무쇠. 제가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그 같은 부피라도 지금 저희가 있는 게 훨씬 무거워요. 마치 일반 냄비와 주물 냄비 무게 차이처럼 한국에서 제가 봤던 거는 제가 무쇠로 된 가스레인지 그걸 못 봤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럼 뭐였지? 또 바로 제 말 안 믿고 검색하시기. 딱 맞진 않는데 이런 느낌으로 돼 있었지, 한국 것. 근데 그게 무쇠였어요? 이게 쇠가 아니면 뭐예요? 무쇠랑 쇠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건 그렇네. 뭐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오프닝부터 갑자기 자기 그 닦은 얘기 해가지고. 그냥 토크. 그냥 토크. 예. 그래서 어쨌든 깨끗하게 닦아주셨고, 그래서 저 무쇠 그릴을 계속 복수아님이 들어서 닦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앞으로 더 자주 닦겠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사연 들어가 볼까요? 자, 사연 해볼까요? 네. 자, 오늘 사연들은 약간의 테마가 있어요. 제가 의도하고 기획한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오늘 하게 될 사연 2개가 둘 다 부자들의 고민입니다. 아빠 아들 부자 아니고요. 돈 많은 부자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자, 읽어볼게요. 네.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줬습니다. 여자친구는 이제 삼진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뭐지? 26살 남자인 저는 부유한 가족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소유한 비즈니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부모님이 이게 좀 웃긴다.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거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일을 하고 있다는 돈을 거죠. 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재벌 2세 이재용 같은 느낌이겠지. 네. 이재용도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자기 그렇죠. 월급 받지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이재용급은 아니겠지만 재활급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여기서 글도 technically I'm not spending mommy's and daddy's money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 덕분에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25살인 여자친구와 함께한 지는 1년 5개월이 되었고 여자친구는 세상에서 최고의 존재입니다. Best thing in the world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지루할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심지어 행복할 때도 여자친구는 제 기분이 더 좋아지게 만듭니다. 저는 제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밝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 말고 제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 제가 편안해지기 전까지 돈을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여자친구 옆에서 편해지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케이. 그때 저는 여자친구에게 $600에서 $700 사이쯤 했던 태블릿을 하나 사줬습니다. 여자친구는 뭐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케이. Girlfriend was okay with it.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한 거죠. 아니 이렇게 비싼 걸 사줘도 돼? 고마워. 이렇게 받은 거겠죠? 그런 느낌인 것 같죠. 네. 제가 돈을 펑펑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돈을 주의 깊게 쓰지도 않습니다. 사귄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제 친동생 생일 선물을 사다가 한 팔찌를 발견했고 그거를 사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6,000였습니다. 와우. 하나로 한 800만 원. 그러면 뭘까? 까르띠에? 까르띠에 말고 나 이 반클리프 앤 아펠 이런 건가? 이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브랜드 이름이 떠오르지도 않고 저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삐리빠라뽀 이러면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예. 알아요. 이렇게 적어놓고 나니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저는 다른 엉뚱한 것에도 더 큰 돈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지갑 사정상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팔찌를 받지 않았고 저더러 환불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자기는 그 팔찌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언니에게 결혼 선물로 주라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싫다고 했습니다. 네? 나중에 여자친구는 그 선물이 레드 플래그, 그러니까 위험 신호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귄 지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그녀도 그쯤에 저더러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데이트에 데려갔고 예. 여자친구가 팔찌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간단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데이트도 없고 선물도 없고 복잡한 계획도 없이 그냥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좋은 동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여자친구는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더 분위기 있는 곳을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중간이 없네, 이 남자가. 저는 잘 기억해 두었죠. 나흘 전 여자친구는 2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를 사줬습니다. 이 시점에 저희는 사귄 지 1년 5개월이 되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으며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줘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명백하게 오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여자친구는 고맙다고 했지만 여자친구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스트라이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고 이번엔 더 최악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단 헤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는 서로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블릿을 사준 게 첫 번째 스트라이크였을까요? 제가 이 선물을 사줄 때 저는 여자친구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제가 무언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저는 선물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에 10살이 됐을 때 부모님에게 선물을 그만 달라고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저에게 중요하고 제가 물질적인 걸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사이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사연이었습니다. 부럽다. 나도 반클리프 아펠 팔찌 갖고 싶은데. 네? 네. 갖고 싶어요? 언젠가? 언젠가는 반클리프 아펠 팔찌 사주겠지. 사줄까? 정말 아니 지금 복수아님이 이걸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방금 저희가 그 되도 않는 노래를 불렀을 때 한 소절 한 소절 사이에 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 마가 계속 떴어요. 진심인가? 언젠가는
언젠가는. 그래서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대화를 좀 하세요. 그치? 아니 여자도 여자 마음이 어떤 건지 저 너무 잘 알겠죠. 알겠어요. 당연히. 왜냐면 나는 내 처지는 여자 쪽에 더 가까우니까. 되게 부담스럽겠지, 당연히. 그리고 3스트라이크라고 할 만큼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좀 이 둘 사이에 이거에 대한 대화가, 이런 거에 대한 대화가 지금 몇 년을 만났는데 없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태블릿은 뭐 무슨 맥락에서 사준 건지 모르겠는데 팔찌도 그냥 오다 주었다 느낌으로 산 거잖아요. 이 여자친구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팔찌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사준 거니까 저는 만약에 진짜 6,000불짜리 똑같은 가격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좀 갖고 싶었다거나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다거나 뭐 그런 히스토리 개인적인 뭐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 사준 선물이면은 뭐 부담스러워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자기를 생각해서 산 거니까 선물을 사는 과정에 자기를 생각해서 내가 뭘 좋아할지 고민해서 산 선물이니까. 근데 이 팔찌는 그냥 예쁘네? 사줘야지. 그 태블릿도 그랬을 것 같아요. 태블릿도 그랬을 것 같고 이제 차도 그런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차는 생일 선물이잖아요. 근데 차가 생일 선물이야? 놀랍네. 근데 태블릿이랑 팔찌는 지금 뭔가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사준 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팔찌는 확실히 아니고 태블릿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태블릿이 첫 번째 스트라이크가 맞았을 것 같고 이 여자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팔찌를 안 받았다 그랬나? 결국? 팔찌 뭐 결국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안 적혀 있어요. 그냥 뭐 끝내 거부했다는 식으로 적혔는데 오케이. 그럼 안 받았겠네. 안 받았을 것 안 같아. 받았을 것 같다. 근데 이 남자도 좀 머리가 나쁘다. 근데 제가 느꼈을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살면서 2급으로 부자인 사람을 딱 2명 만나봤거든요. 근데 진짜 2급으로 그냥 진짜 우리가 보통 적당히 잘 사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저 친구는 진짜 경제관념이 다르구나 하는 급의 친구가 있었고 아는 사람도 한 명 있었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어놓은 것처럼 인간관계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평소의 인간관계가. 말일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참 신기했던 게 그냥 친구인데도 그 사람이 뭐 나한테 막 무슨 직장 상사도 아니고 이 사람이 투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인데도 주변 사람들이 막 알아서 기어요 막. 근데 이제 그 친구랑 같이 놀면은 이거는 제 친구가 있었고 제가 아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면은 이 아는 사람이랑 같이 놀면은 이 아는 사람 무조건 자기가 다 쏘는 거야. 같이 식사를 가면 무조건 그냥 자기가 사고 같이 술을 먹으면 자기가 무조건 사고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인간관계도 좀 이상해. 그 다이내믹이. 그 위계가 있구나. 위계가 늘 있고 사람들이 늘 이 사람의 막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되게 별로여가지고 좀 멀리 했었거든요. 네네. 좀 그래서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면은 뭔가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이건 또 뭐 모르는 별천지색이니까. 그렇죠. 그런 건 어떤 걸까?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알았던 사람 중에 그냥 이제 부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집안이 대대로 부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돈이 되게 많다. 그리고 돈이 많은 걸 전혀 감추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뭐 그 친구랑 그렇게 친하지 않아가지고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진 적은 없으나 그녀가 돈을 쓰는 것이 대단히 놀랍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저 고등학생 때 지금도 있는 브랜드인데 백화점 브랜드 옷이 있단 말이에요. 막 반팔 티셔츠, 그냥 면 티셔츠인데 하나에 막 그 당시 돈으로 10몇만 원 하는 그런 브랜드였는데 그 친구가 저희 반에 친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둘이 어떻게 친한지는 또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갑자기 그냥 어느 날 복도에 이렇게 얘가 복도 밖에서 저는 교실 안에 있었고 밖에서 지나가면서 그 친구를 저희 반에 있었던 자기의 친한 친구를 부르더니 갑자기 뭐 비닐봉다를 하나 이렇게 틱 던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비닐봉지가 근데 이제 그 마트 비닐봉지가 아니라 그 옷 포장돼 있는 클리어 비닐봉지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툭 던지면서 내 거 사면서 너 것도 하나 샀어 이러면서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지나가면서 던져주고 갔는데 뭐야 고마워 얘도 그냥 받았어 그거를. 근데 그 열어보니까 이제 그런 비싼 티셔츠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이 일화가 내가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인볼브되지 않은 사건인데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 약간 돈 많으면 저렇게 하나? 막. 제가 본 부자들은 부자가 있고 그냥 그 윗단계 부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겠죠. 그냥 부자. 예를 들어 아빠가 의사 변호사야. 이런 친구들은 진짜 돈 잘 쓰고 전자기기 팍팍 사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진짜 제가 아까 말한 그 두 명은 좀 어나더 레벨의 부자여가지고 그게 막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도 않고 얘가 평소에 쓰는 것도 뭔가 그냥 다르고 좀 그 아우라가 그냥 아예 달라요. 너무 궁금하다. 난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만나봤어. 참 그래서 뭐 다시 동거 반복이지만 평범한 인간관계를 맺기 힘들었으니까 이 글쓴이도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나는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는 걸 좋아한다. 늘 이렇게 막 누구한테 막 선물 막 주고 다니는 거야. 그럼 자기 호감의 표시인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다 그냥 막 열렬히 환호하겠지. 평범한 사람들은. 다 좋아하니까. 아 근데 그렇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좋아한다, 기뻐한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느끼잖아요. 선물을 줄 때도 있고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일 때도 있고 뭐 혹은 이렇게 도와줬을 때 도와줄 수도 있고 뭐 허그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다든지 뭔가 그게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을 텐데 그리고 살면서 이제 나를 이제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꼭 돈이나 재화나 선물 같은 게 아니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적어도 이 쓴이는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고마워하고 나를 좋아하는 거는 내가 돈을 썼을 때라는 경험이 거의 되게 많겠죠. 네, 거의 주인가 보다. 그게 지배적이니까 본인이 그냥 당연하게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큰 거. 이런 거겠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7개월 때면 뭐 태블릿, 생일이니까 차 이렇게. 와, 차. 복숭아님의 여자친구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들어간 선물이면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그게 담겨 있는 선물 그런 느낌이라면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차인데? 차를 졸라 갖고 싶었어. 모르겠다. 근데 차까지 가면은 나는 결혼해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좀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큰 선물을 띡 받아버리면은 부담스럽다는 게 이 사람이 전혀 나에게 그런 게 아니지만 그 선물을 받아버리는 순간 뭔가 약간 상하관계가 생겨버리잖아요. 왠지 생겨버릴 것 같아. 그럴 것 같은 거지.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좀 받기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복숭아님도 레드 플래그야? 헤어질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걸 또 어떻게 거절해.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었다. 그렇지. 침이 질질 흐르지. 거절할 수가 없어. 불안해하면서 계속 받는다. 이런 거지. 물론 여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냐, 이 여자친구 평소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해주는 게 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에 뭐 그런 것들이야. 뭐 전자기기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팟캐스트 마이크를 사준다던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팟캐스트 마이크를 내가 바꿔보려고 지금 아이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내가 그런 거를 사주면은 저는 네가 눈치도 있고 너무 좋다. 나를 평소에 생각해주고 내가 뭘 원하는지 뭐 보고 있구나. 근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저한테 막 디자이너 옷을 사줘요. 난 디자이너 옷이 나한테는 뭐 별 큰 가치가 없어. 그렇죠. 솔직히 100만 원짜리 티셔츠를 사주나 10,000 원짜리 티셔츠를 사주나 뭐 그냥 제 몸에 잘 맞으면 100만 원짜리가 더 예쁘긴 하겠죠. 근데 막 나는 막 100만 원만큼 기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야. 맞아요. 가치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복숭아님한테 비싼 청바지를 사줄 필요가 없어요. 남들은 막 디젤 청바지 이런 거 꼭 사 입고 좋아해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 복숭아님한테는 50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주나 5만 원짜리 청바지를 사주나 편한 게 똑같습니다. 최고다 하고 잘 입으니까 편한 게 최고입니다. 난 너무 좋지. 고마워. 물론 그래서. 입어보면 비싼 게 조금 더 편하긴 해. 그래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청바지들? 청바지도. 복숭아님 청바지가 진짜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 좀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비싼 애들은 좀 달라.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저한테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런 디자이너 옷들 막 전도 주면은 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자 들어봐라잉. 막 복숭아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막 다 줘.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건데 복숭아님이 갖고 싶어 하던 걸 막 줘. 근데 이 사람이 남들한테도 막 그렇게 줘.
그러면 원래 이제 그런 사람이야. 원래 그런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비싼 걸 주는 것도 물론 부담스럽겠지만, 만약에 자기한테만 비싼 걸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난 원래 친구들한테도 다 이렇게 줘. 막 이 친구한테도 이걸 사주고 저 친구한테 저걸 사주고 원래 막 그만큼씩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막 써. 그러면 또 그냥 그렇다면 하고 받을 것 같아요. 그럼 또 기쁘게 받도록 하죠. 그럼 다 상상인데 상상으로라도 받아야지. 그래, 상상으로라도 뭐 그래 뭐 좋은 옷 입고 그런 거지. 제이님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비치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자면 열심히 받고 헤어진다. 뱀. 너무해. 뱀뱀뱀은 물론 그러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일은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여튼 글쎄요, 저라도 되게 불편하고 안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팔찌는 받을 것 같아. 팔찌 정도까지는? 반클립 팔찌는 받을 것 같아. 방구 뽕뽕 판치 뭐? 삐리빵빵뽕. 삐리빵빵뽕 팔찌? 아니 근데 이거는 복숭아님이 말한 거랑 비슷한 결이에요. 저는 차 사주면 차는 좋겠다. 근데 아니 태블릿도 내가 잘 쓰는 건데. 잠깐만, 아니 내가 갑자기 팔찌를 플레이스테이션 프로를 막 사줘. 그러니까 나한테 플스 5를 막 사준다. 관심 없지. 그러면 나는 사주면 또 막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럼 더 싫지. 그러니까 안 받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근데 팔찌는 제가 있으면 좋아하는 거고 막 사 모으지는 않지만 어쨌든 액세서리, 주얼리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거는 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비싼 걸 샀어 하면서 받지 않을까요? 싶은데 근데 6,000불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 자꾸 받다 보면은 상대방이 뭘 바라지 않아도 그런 상하관계가 생길 것 같다니까. 내가 막 그 성냥팔이 소녀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어도 이 정도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저라면 뭐 태블릿도 이미 이상하긴 한데, 근데 저라면 그러니까 태블릿까지는 그래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팔찌에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비싼 걸 사주는 거를 나는 받을 수 없다. 근데 왜 받을 수 없는지 이 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네가 정말 괜찮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네가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나는 정말 안 괜찮다. 우리가 이거를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불편하니까 나한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이 계속 선물 공세를 한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인데. 차는 바꿔야겠는데 우리 차 수리비 막 2,000불씩 들었는데 어떡해 나 너무 속물이다 그쵸? 내 흘러온 얘기가 쫙 이제 그러면 헤어져야죠를 향해서 빌드업을 하다가 그러면 차인데 어떡하지? 근데 여자친구도 네. 좀 너무하다. 왜? 스트라이크 1, 2 얘기해줘야지. 그렇지. 뒤에서 야구도 심판해서 스트라이크 해주는데 그냥 조용히 참고 있다가 뭐 갑자기 이번에 스트라이크 3야 안 돼. 헤어져. 그러면은 그 팔찌가 두 번째 스트라이크였다는 것도? 지금 이 쓰니가 내가 보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라이크가 뭐였을지 자기 열심히 생각해서 지금 적어놓은 거야. 그래요? 원문의 그 뉘앙스가 그래? 뉘앙스가 그렇고 그 스트라이크라는 언급을 전에 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구나. 그냥 갑자기 이게 세 번째 스트라이크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 그건 좀 안 되지. 그러니까 사귀는 사이면은 대화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늘 하는 얘기지만 의사소통이 제일 중요한데. 그럼요. 서로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공유하는 게 가까운 사이에선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 이 6,000불짜리 팔찌를 주는 것보다 이 멋있는 데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선물을 막 줘놓고 나서 그냥 근데 이런 사람일까? 뭔가 막 계획하고 이런 거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요 데이트를 그냥 간단하게 한 게 그냥 핑계인 거야. 네 팔찌 안 받았구나? 그래 이건 네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지. 아니 저는 이렇게 일부러 계획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비싼 선물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최대한 험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서민 코스프레를 해서 너와의 데이트를 한 거지 지금. 조금 못되게 말하자면. 그렇네. 이 사람은 뭐 나쁜 의도가 아니었겠죠. 진짜로 그냥 여자의 클래스에 맞추려는 생각이었겠지만
너무 서민 코스프레를 한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I keep things simple this time. 그러니까 자기가 심플하게 이번에는 하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얘기한 게 저는 그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산을 바라보는 풍경이 좋은 동네 식당이라고 한 게 그냥 내 여자친구는 막 비싸고 막 삐까뻔쩍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냥 진짜 전원적인 풍경이 좋은 곳에서 그냥 동네에서 맛있는 식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중요한 날인데도 그렇게 평소에 가던 식당으로 평소에 가던 좋은 그냥 그런 식당에 간 게 아닐까. 중간이 없네. 중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헤어졌겠죠? 그러게요. 근데요, 이런 남자를 원하는 여자가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반대로 이런 여자가 있다고 해도 그런 여자를 원하는 남자가 너무너무 많겠죠? 근데 이건 또 흔히 뭐 창작물에서 볼 수 있는 부자들의 고민이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돈만 보고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내가 아니라 나의 돈을 사랑하는구나. 그게 참 싫다. 뭐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근데 그걸 뭐 그것도 사랑의 일종이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까지 포함해서 사랑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너의 돈까지 사랑해. 아니 너의 돈만을 사랑해가 아니잖아. 너의 돈도 사랑해? 그런데 근데 그러면은 돈도 사랑해가 아니라 너의 돈만을 사랑하고 너란 인간은 내가 그냥 돈을 위해서 톨러레이트 해주겠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걸러야죠. 제주껏. 근데 그게 이제 거르기 힘들 수도 있다 이거지. 그거 어쩔 수 없지. 그 돈 가진 자의 그건 고민을 알아서 하시고. 가진 자의 숙명이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게 물론 이제 주제는 다를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나의 이런 모습은 잘 모르면서 어떤 한 모습만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은 돈이 있건 없건 사실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닐까요? 이 경우에는 그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돈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네. 그걸 걸러내는 눈은 부자든 아니든 사실 필요한 거고 누구나 다 필요하고 그 시행착오 또한 부자든 아니든 다 겪겠죠. 그러니 거기서 실수해서 이상한 사람이 걸린다면 그건 꼭 이 사람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운이 나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눈을 키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나 오늘 말 되게 잘한다. 그러게. 그쵸? 오늘 뭐 청산유수네. 오 난리 난데? 지금 사실 시작할 때 지금 체력적으로 오늘 너무 피곤한 날이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막 빌빌거리면서 했는데 돈 얘기하니까 사람이 살아나네. 이거네. 지금 무슨 빵빵 뿡뿡 팔찌 얘기하니까 거기서 눈빛이 막.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름이 뭐라고? 반클리프 앤 아펠. 반클리프 앤 아펠?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요. 이거는 저랑 복숭아님 결혼하기 전에 우리 막 면세점 같은 거 이제 막 다녔잖아요. 예물 본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제가 보여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때 받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때부터 내가 필터링을 해서 내 뇌에 저장해놓지 않았나 보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 근데 보면 알 거예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막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막 부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안 해봤거든요. 제가 돈이 있으면 좋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죠.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으니까. 저는 딱 그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제가 막 나는 비싼 차가 갖고 싶어. 난 좋은 옷이 갖고 싶어. 막 뭐 그런 거를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그래서 딱 집 사고 지금 월급 받을 정도만 있으면은 그냥 나는 괜찮을 것 같아. 그럼 평생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면 되지. 아니 우리도 노후에는 좀 놀아야죠. 노후가 보장될 정도로. 오케이. 노후 자금은 빼놓고. 노후 자금 또 모아놓는 정도로 뭐 집 사고 뭐 어떻게 하면 좀 모이겠지. 예. 물론 복권 당첨돼가지고 그걸 모두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도 되면은 너무 좋겠죠. 근데 막 그런 돈이 최고야 막 이런 가치관은 제가 또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반모시기 아펠을 잘 모릅니다. 아니, 그거는 뭐 꼭 돈이 최고야가 아니어도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한 나는 물욕이 이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반클리프의 아펠은 모르는 남자가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복숭아님의 무력이 없어서 모르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거 워낙 하이엔드 주얼리라서.
오케이. 근데 여튼 잘 알죠. 또 저도 복숭아님의 약간 뭐랄까 그런 순수한 면이 또 좋기도 했고, 잘 알고 있고. 물론 뭐 돈 욕심이 있어서 주식도 하고 뭐 다 합니다. 아이 근데 우리 잔잔바리 욕심이지. 막 이게 내가 진짜 그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은 아니잖아. 그렇죠. 저는 약간 되게 막연하게 그냥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아. 내 정도의 그러니까 그 정도의 생각. 왜냐하면 진짜 부자가 되려는 열망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해요. 맞아, 그렇더라. 뭐든 해요. 근데 그게 진짜 뭐가 됐든 주식이 됐든 투자가 됐든 아니면은 진짜 하다못해 그냥 당장 이 현금화 물질화가 되지 않는 다른 어떤 거라도 뭔가 계속 한단 말이야. 저는 그런 걸 안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게 내가 말하고 나니까 내가 되게 이상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냥 저도 복숭아님이랑 적당히 비슷한 집 있고 차 있고 늙어서 막 그 배고울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게 노후를 보낼 정도로 돈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인데 근데 저는 이게 좀 제가 뭐 그렇다고 좀 없이 자란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자로 자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좀 고기도 뜯어본 놈이 먹을 줄 안다고 이렇게 막 명품 같은 거 제가 명품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렇네. 근데 진짜 그 흔한 루이비통 백 하나 없다고 진짜. 나 결혼하면 다 하나씩 한다는 샤넬백이 없다고. 뭐 샤넬백은 제가 안 한 거지만. 근데 별로 그렇게 크게 막 명품에 대한 욕심도 없어요. 왜냐면 쓸 데도 없고 어차피 이 미국 시골짝에서. 그래서 그런지 근데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명품을 살 수가 있다? 해도 잘 못 살 것 같아. 좀 그런 거죠. 계속 못 해보고 살아가지고. 다행이다. 막 그런 열망이 있었으면 괴로웠을 것 같아. 열망이 있었으면 서로 안 만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걸 좋아하고 그랬으면? 그랬겠죠.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남자 사연입니다. 네, 읽어주시죠. 자, 제목은 아들의 수입의 절반을 빼앗은 제가 나쁜 놈인가요? 호호.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평생 동안 하루에 $1,000씩 받습니다. 와. 하루에. 와. 한 달이면 $30,000. 와. 1년이면 얼마야? 1년이면 $360,000. 그 10년이면 360만이고? 뭐 anyway. 오케이. 그 계산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얼마짜리 복권에 당첨된 건지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총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해가지고. 한국은 연금 복권이 있고 로또가 따로 있잖아요. 네. 미국은 로또 당첨되면은 얘를 한 번에 수령할 건지 분할 수령할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모든 복권이 다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이게 당신은 알겠지만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네. 에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려고 머릿속으로 지금 굴리고 있었던 거지. 근데 뭐 경제적으로는 무조건 일시불로 받는 게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네, 훨씬 큰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고. 세금을 훨씬 많이 떼긴 하는데 네. 뭐 인플레이션이랑 돈 계속 굴리는 거랑 생각하면은. 네, 아무튼 저는 58살이고 아들은 19살입니다. 저는 아들에게 찾아가 협상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아들에게 당첨된 복권을 줄 테니까 제가 죽을 때까지 당첨금의 절반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는 돈을 전부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얼마 후에 돌아오더니 제가 절반이나 가져가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뭐지? 제가 앞으로 40년 이상 더 살 수도 있다면서요. 아들은 자기가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저에게 20%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권에 사인을 하고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인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전부 대주고 나이를 더 먹으면 집 한 채를 공짜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신탁기금을 세워서 앞으로 평생 동안 많은 양의 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협상을 취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똑똑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들이 이렇게 탐욕적일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제 전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전부했고 저의 전 부인은 이제 자기에게 돈이 한 푼도 오지 않아서 화가 났습니다. 오케이. 이혼하고 네네. 각자 이렇게 하나 봐요. 네네. 우리는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한 푼도 빚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돈을 달라 그래도 안 드릴 겁니다. 이 글을 가계정으로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돈 달라 그래도 안 드릴 겁니다가 아들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구독자가 아니라 이 보고 계시는 분들. 제가 나쁜 놈인가요?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와, 자식 농사를 잘못했네. 진짜로. 어떡하냐. 아마 이분이 머리를 굴려서 상속세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걸 텐데. 그렇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걸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말이 맞겠죠. 상속세 같은 것 때문에 아들한테 이렇게 복권을 티켓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한 걸 텐데 이게 당첨 복권을 주는 거는 돈을 사실상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여가지고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줄 수 없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줬을 때 이 복권을 얘가 샀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복권은 그래서 카드로 못 사잖아. 산 사람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되게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되잖아요. 현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복권이 당첨자가 누군지는 뭐 사인하기 전까지 모르니까 그렇네. 그거는 뭐 사실 제니님의 말이 맞다고 해도 네네 그렇네요. 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게. 오케이. 저는 이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게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딱 아들에게 암살당하기 좋다. 왜 추리소설 같은 거 보면은 피해자가 죽으면은 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잖아요. 그렇죠. 용의자를 특정하는 게 1번이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죽으면 나머지 돈을 네가 가져라 이러면은 아들 입장에서는 딱 죽이고 그러게. 싶지. 별로 사이가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웃긴다. 근데 이것도 참 웃기네. 이 남은 인생 동안 절반을 달라고 한 게 그걸 절반을 달라고 하고 구두로 협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아빠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 같지 않으니 그렇겠죠. 하니 그것도 뭔가 그러면은 막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를 쓸 텐데 그래도 하긴 그러면은 그럼 뭐 이쪽에서 증여세 같은 걸 내려나. 근데 미국은 돈을 그게 별로 세율이 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신탁을 세우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소액을 조금씩 계속 주는 게 세금을 덜 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근데 그래도 이런 아들인데도 또 이렇게 인생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비도 대주고 미국은 또 학비가 한국도 물론 비싸지만 미국은 학비가 훨씬 더 비싸니까 학비도 대주고 집 한 채도 공짜로 좋겠다. 학비 대주지. 한 달이면 3만 불이 들어오는데. 와. 지금 뭐 당첨금이 얼마인지 지금 역사는 잘 안 내지만 뭐 역사를 해볼까요 그러면? 한 달에 3만 불이니까 1년에 36만 불 40만 불이라고 칩시다. 40만 불 그걸 뭐 30짜리 받는다고 치면은 40 곱하기 30 하면은 1200. 그럼 한 1000만 불 정도를 받는다고 1000만 불 정도 받는 칩시다. 그러면 뭐 10밀리언 20밀리언 뭐 이렇게 되겠네요. 1000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얼마야? 150억? 150억. 그 정도? 그렇죠. 1밀리언이 15억이니까 1000만 불이면 150억. 이야 150억이 생기면 인생이 어떤 기분일까? 이런 게 난 상상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면은 150억이 생기면은 와 나는 뭐도 사고 이런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진짜 앞으로 걱정이 없겠다 이 생각부터 들어요. 요새 걱정이 많아요. 걱정은 근데 금전적인 걱정은 늘 하죠. 앞으로 돈이 그렇죠. 넉넉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늘 하니까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저는 맞아. 요 생각만 딱 들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신이나 나나 막 돈을 막 써본 사람들이 아니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라온 환경이 이게 제이님이나 저나 월급쟁이의 아들 딸로 자라서 그 매달 수입이 조금씩 계속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맞아. 근데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친구들 보면은 그 사업하다 보면은 큰 돈이 막 들어왔다가 큰 돈이 확 빠졌다가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씀씀이가 좀 크더라고요. 맞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기본 뭐 버는 돈이 더 많을지 적은지는 뭐 대조해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집안들이 확실히 그냥 평소에 쓸 수가 더 크더라고요. 돈이 막 있다가도 없고 막 없다가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월급쟁이들보다 그런 분들에게 더 해당이 되니까. 그쵸. 사업은 근데 좀 무서워요. 막 진짜로 막말로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가고 막 이런 경우를 봤어가지고. 저도 한 명 알고 있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되게 막 슬펐던 기억이 나요. 어찌저찌 잘 이겨내시고 잘 살고 계시지만 근데 여튼 그래서 되게 제가 어릴 때였는데 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어릴 때도 아니었다. 대학생 때였나 거의?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저한테는 왜냐면 딱 복사님 말씀처럼 저희 아빠도 그냥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었으니까 우리 집은 사실 쫄딱 주식 투자를 했다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날려먹는다 이런 거 아니면은 쫄딱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을 해서 쫄딱 망할 일이 없잖아. 사업은 일을 하다가 쫄딱 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서는 드라마 속에서만 보던 일이 진짜 옆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좀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되게 뭐랄까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진짜
멍청하죠. 베리베리 멍청.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진짜 하루에 그러면은 자기가 500불씩을 그렇죠. 하루에 500불이 들어오는 건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게 제정신인가 얘가? 19살이라며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학교 다니면서 대학교 다니면서 아니 그리고 이 아빠가 50%를 가져가고 학비도 내주지 않겠어요? 그럼 50% 가져간 돈으로 네가 학비를 내라 이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글 쓴 투로 봐서 이 아들이랑 별로 가깝게 지내는 것 같지 않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돈이 딱 생기니까 나이도 좀 있고 아들도 있으니까 그냥 내 아버지 된 도리를 다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에서 한 거지.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가진 돈의 절반을 떼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메이커 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애초에 따로 살고 있는 것 같고. 야 근데 아니 어쨌든 그래. 그러면은 하루에 500불씩이 들어오는 거면 자기가 학비 내도 남들은 야 학비를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갚고 막 그러고 사는데 미국에서 되게 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도 그렇고. 근데 이놈은 지가 그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건 또 뭐 지가 뭘 하려고 그 돈 가지고 하루에 1,000불을 가지고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지. 아무 생각 없지. 아빠 나이를 계산해보고 요즘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40년 더 살 수도 있으니까 억울한데? 더 받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저 옛날에 제 군대 후임이 여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제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는데 바람이 나서 차였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여자친구가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내 후임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근데 이 상대방이 연금 복권 당첨자였대요. 그래서 자기는 상대가 안 된다고. 아이고. 와. 연금 복권 그 뭐냐 응팔에서 정봉이가 당첨된 게 연금 복권 아니에요? 연금 복권이 그렇게 오래 안 됐을걸요? 그게 아닌가? 근데... 연금 복권 우리가 어렸을 때 생겼어요. 그래요? 네. 한 달에 200만 원씩 30년 동안인가 뭐 그런 식이잖아. 좋겠다. 너무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저걸 왜 사지 싶었어요. 왜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살 거면은 로또를 사지. 당첨된 확률도 거의 비슷한데. 그래요? 로또 1등 되면은 뭐 10억 정도가 한 번에 들어오는데 저거는 쫌쫌따리 한 달에 200만 원씩 언제 다 받아요 그거를. 그래도 우리 한 달에 그래 그럼 이거 얘기해보자. 복숭아님은 일시불로 받고 싶어요?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연금처럼 받고 싶어요? 무조건 일시불이죠. 그렇구나. 일시불로 받고 그냥 은행에 넣어만 놔도 그만큼 나올걸요? 한 근데 달에. 이제 일시불로 받으면은 은행에 넣어만 놓는 게 안 된다잖아 사람들이. 그게 안 된대. 그게 안 된대요. 우리 이런 고민 해야 되나? 미리 해놔야 돼. 여보. 우리 맨날 복권 산다 하고 사지도 않는데. 복권도 안 사는데. 안 돼요. 안 돼요? 나눠 받아야 돼. 나눠 받아야 돼? 막상 돈이 들어오면 딴 생각 들어? 아니 우리가 딴 생각도 들지. 주변에서 돈 달라고 얼마나 달라붙는데. 그럼 다 퍼줘야 돼 또. 안 주면 되지. 뭐 어떻게 안 줘요? 아니 이게 주변이 친구들이 달라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달라고 한다니까. 좀 주면 되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주다 보면은 뭐가 없다니까. 안 돼. 다들 농담하잖아요. 나 복권 당첨되면 너 5천만 원 줄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5천만 원 한 번이지. 안 돼요. 일시불 절대 안 돼. 무조건 나눠 받아야 돼. 무조건 나눠 받아야 돼? 큰일이네. 반반 안 되나? 반 받고 반 나눠 받고. 안 돼. 와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됐는데 집 사게 한 1, 2억만 보태줘라 해가지고 보태줘.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지고 아이고 또 돈이 아직 많이 남아 있겠네 하고 얼마 또 좀만 보태줘라 하고 또 보태줘. 이러다 보면 돈이 야금야금 다 사라진다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얘기가 물론 뭐 다 실제로 있는 얘기겠지만 잘 관리하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아니야. 옛날에 자고로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이게 남들도 남들이지만 내가 가장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저는 이런 상상을 해요. 자, 기왕 상상 들어간 김에 묶거나? 그 돈을 받으면은 사람을 한 명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미국 복권에 당첨됐어. 뭐 500밀리언에 당첨됐어. 500밀리언이면 얼마야? 몰라. 1밀리언이 10억이니까 1,000억, 5천억, 막 7천억에 당첨이 됐어. 7천억에 당첨이 되면은 제가 연봉 1억으로 사람을 불러도 7천 년 동안 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사람 하나 풀타임으로 고용을 해서 제 자본 관리를 100% 맡기는 거야.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은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지. 돈이 그렇게 묶이니까. 내 돈, 약간 100% 내 돈이 아니게 되잖아. 그러면 내 돈이지만 내가 막 마음대로 막 꺼냈을 수 있는 그런 돈은 아니게 되잖아.
뭐 아무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아들을 위해서 뭐 신탁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트러스트 펀드를 만들었다고. 그것도 다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 그렇겠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진짜 연봉 1억을 7천 년 동안 부릴 수 있다는 건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러게 상상하고 있어요. 어떤 삶일까? 와, 근데 그 정도 돈이 생기면 뭐 어떡하지? 아니, 저희가 미국에서 복권이 1빌리언을 넘어간 적이 한 몇 번 있죠. 그렇죠. 1빌리언이면 1조. 이제 요즘 환율로 1조 4천억. 와. 그때 뭐 1.5빌리언 이랬으니까 뭐 2조. 와. 그때 몇 번 사봤다.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네, 맞아요. 한 대여섯 번 샀어. 이때까지. 자, 2조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면 됐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이제 연구소 하나 세워준다 그랬지만 하고 싶은 연구 그냥 하라고. 그럼 내가 연구 안 하지. 나도 돈 주고 남의 연구 평가하는 거 하지.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당신이 하고 싶은 연구를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 하고 싶은 주제는 있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니까. 주제는 있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신이 실험 맨날 쫌쫌따리 안 하고 사람을 부려서 할 수 있는 연구소를 만들어라. 이거였죠. 그렇구나. 나는 호화 여행 다녀야지. 왜 호화여행 같이 가? 같이 가요. 이렇게 하면 꼭 망설이더라. 아니 같이 가요. 당연히 같이 가요. 그 여행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내가 2번 가면 1번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빈도로 가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 옛날에 본 무슨 프로그램인데 한 커플한테 딱 10만 원을 주고 장을 봐오라 그러고 또 다른 커플한테는 무제한의 카드를 주고 장을 봐오라 그러고 그러면은 이 10만 원만 가지고 장을 봐오는 커플이 훨씬 더 돈독하게 그 장을 봐와요. 뭔가 막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막 하면서 돈이 다 있으면 그냥 각자 그냥 그치. 따로 아예 흩어져가지고 같이 돌아다니지도 않았어. 내가 본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뭐 한국 프로예요? 미국 프로였어요. 같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러면 뭐 네 갖고 싶은 거 다 모아서 좀 10분 후에 만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둘 사이에 막 그게 없더라고. 제가 그래서 2조에 당첨이 되면은 자칫하면 제인인가 멀어질 수도 있겠다. 저렇게 맨날 여행 혼자 다녀버리면 돈 많은 게 이렇게 좋은 거 말은 아니구만. 그럼 여행을 맨날 혼자 안 다닐게요. 맨날 같이 다니죠. 쉽지 않네. 오케이. 그것도 어렵냐? 이게 가진 자의 그 짐인가요, 이게? 그렇지. 오케이. 여행이야 나야. 이게 여행이 왜 페널티처럼 지금 되냐고. 너무 힘들잖아, 맨날 다니면. 아니 돈이 그렇게 많으면 내가 힘들지 않은 여행을 다니는 거죠. 기사 부리면서? 당연하지. 호화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호화 여행. 오케이. 5성급 호텔만 가는 거야. 좋네. 비행기도 무조건 비즈니스만 타는 거야. 비즈니스 왜 뭐 2조가 있는데. 퍼스트 클래스만 타는 거야. 2조가 있는데 비즈니스라니 꿈을 크게 가져야죠. 미안해요. 비즈니스도 한 번도 못 타봤는데 내가 그 위를 어떻게 알아? 퍼스트 클래스 그래 됐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기차 여행도 1등석만 타고 막 개쩌는 거 뭐가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런 거 하면서 사는 거 여행 다니는 거지. 크루즈 제일 좋은 데 가고 막 좋네. 그럼 힘들 일이 없지. 그리고 힘들 것 같으면 바로 출장 마사지사 거기서 현지에서 딱 불러가지고 왜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데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 내일 복권이나 하나 삽시다. 네. 요즘 뭐 2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등 당첨되면 한 뭐 3천억 원 하더라고. 그러면은 집 한 3채만 사가지고 굴려도 이게 막을 수 없는 그 패시브 인컴을 향한 나의 꿈.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싶은 꿈. 복권을 통해 이루자. 화이팅. 화이팅. 자,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되면 어디에 돈을 쓰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니 내가 첫 번째 사연에서 말을 되게 잘했잖아요. 거기에 다 썼네 나의 브레인을. 두 번째 사연에서 헛소리만 빵빵했네. 댓글을 읽어볼까요? 네. 팟빵에 지막스 90회 달선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2개를 연달아 달아주셨는데요. 첫 번째 거부터 읽어보자면 부부가 하는 지막스. 제가 강조했죠. 네, 제가 빼먹어 죄송해요. 네. 드니님 귀여우심, 복숭아님 목소리 좋은 거 맞아요. 초기엔 음향 문제로 복숭아님 목소리가 묻혔던 거예요. 인스타에서 새 에피소드가 올라온 걸 알고 왔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도 새로 깨우치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거 들어보고
초창기 거 들어보면 또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또 돌아가서 또 한번 리마스터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와우. 요즘 또 하고 있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왜냐면은 새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다 처음부터 들으시잖아. 근데 이 미묘한 이 음향 차이가 막 나는 이 음질이 별로여서 안 들어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더라도 네네. 미묘하게 듣기 불편하면은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참 어려운 게 음량 자체는 항상 제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제가 조정하기로는 제 목소리가 항상 제이님 목소리보다 한 3dB 이상 커요. 그런데도 제가 음역대가 낮으니까 제 목소리가 훨씬 작게 들리거든요. 사람이 인지하기에.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그걸 똑같이 맞췄단 말이야. 제이님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그 데시벨이 대충 비슷하게. 그러니까 항상 제 목소리가 좀 묻혔던 작게 거예요. 들리는 거야? 그것도 최근에 좀 깨우쳤고 그리고 EQ를 만지는 법을 좀 최근에 다시 좀 보고 있거든요. EQ가 뭐죠? EQ가 이제 뭐 요 음역대는 좀 올리고 요 음역대는 좀 낮추고 뭐 네. 창의력 아니고요. 네. 그걸 만지는 법을 최근에 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좀 했어가지고 네. 또 그 느낌이 좀 달라요. 제 목소리가 그래서 옛날에는 좀 더 약간 부스스했다면 요즘 좀 더 잡히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좀 멋있다. 나날이 발전하는 복수아님 진짜 여러 가지 멋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두 번째 댓글도 읽어볼게요. 네. 어떡하지? 점점점. 난 복숭아님 생각에 똑똑한데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제이님 설명해 주시죠. 저 설명은 넘어가고 89회에서 처음 나온 얘기였나요? 아니면은 네네님이랑 같이 한 에피소드가 몇 회였지? 87회 아니었나? 87회요. 네, 87. 그냥 이 얘기가 뭔지 궁금하시면 87회랑 90회를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그냥 뭐 먼지와 관련된 쓸데없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제이님이 이걸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이거를 말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 하시더라고. 네, 아니, 저는 막 제가 진짜 약간 못 참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게 멍청한 걸 못 참아요. 근데 저는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이게 저는 아직도 이게 또 싸울 것 같으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네. 우리 그때 녹음기 끄고 진짜 잠깐 싸웠거든요. 뭘 싸운 거는 아니고. 약간 투닥투닥했지 조금. 약간 오해하실까봐 진짜 막 이렇게 싸운 건 아니고 제가 그냥 더 얘기하면 정말 짜증 날 것 같으니까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고 이제 끝냈어요. 저는 아직 저를 납득시킬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마저 읽을게요. 제이님 지금 개박친 표정으로 지금 대본을 보고 계십니다. 진짜 나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제이님 이거 뭘까? 이거 땡땡에 땡땡이겠네요? 제니님 미쳐에 나도 미치겠네요? 이런 걸까? 이게 팟빵이 그 댓글 필터링 시스템이 굉장히 멍청해가지고 90년대 초반 스타일로 필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니님 땡땡에 나도 땡땡겠네요 이렇게 써있어요. 아마 제이님 미쳐에 나도 미치겠네요 이거겠죠? 네, 그렇게 짐작합니다. 왜 아닐까? 그러니까 왜 아닐까? 어디다가 실험해달라고 하고 싶어져요 하는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제가 말을 시작하면 저기서 또 말을 얹을 거고 그러면은 또 화가 나기 때문에 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 읽죠. 다음 댓글 읽어주시죠. 네, 90회 인스타그램에 민지스 먼치님이 대흥분해가지고 댓글을 여러 개를 달아놓으셨네. 이거 다음에 하나 또 달았어 여기다가. 맞아. 제니 치마 들고 놀러 온나? 우리 꽃가옷 입고 분위기 좋은 데 가서 데이트하자. 캬캬캬캬. 나도 치마 입을 일이 없어. 내가 니랑 데이트를 와 하노. 아니 니는 갓 결혼했는데 새 신랑 낳았다고 내랑 데이트를 왜 하노. 이러면 또 마상? 그런 건가? 같이 놀자는 얘기지. 놀자는 얘기지. 아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그녀가 마상을 입나? 라는 말이었어요. 먼치스님 단단하시기 때문에 괜찮을 겁니다. 예. 단단한 여성이라.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연달아서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학 3학년 때 미팅에는 남녀 평균 키가 같았다. 나랑 내 친구들 정시에 갔는데 남자애들이 미리 와 있어서 오잉? 매너 있네 라고 생각했는데 미리 앉아 있으려고 일찍 온 것이었더라고. 앉은 키는 별로 안 작았던 매직. 아이고 더 안타까워. 어찌나 다들 자세가 좋던지 허리 꼿꼿하게 세우고. 고충이 많습니다. 난 대학생 때도 치마 안 입고 화장 안 하고 힐 안 신고 청바지에 핑크 셔츠 입고 소개팅 나갔다가 소개팅
화이팅남이 내가 동생 같아서 충고 어쩌고랍시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게 아니래. 그 말에 열받지도 타격받지도 않았던 어렸던 그 시절. 대단하네요. 그 당시에 타격도 안 받았다니. 진짜 아니 그 단단하신 분이라니까. 그럼요. 아주 튼튼하신 분입니다. 아니 이분이 제가 전공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공이 어딘지 알잖아요. 그리고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시기도 같아요. 물론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학부가 겹쳐요. 그래서 이분이 나온 그 대학 단과대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과대, 그러니까 이공계였는데 이 친구가 있는 단과대에 가면은 꽃밭이었어요. 근데 그게 막 어떤 다른 느낌이 아니라 진짜 막 꽃무늬 치마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진짜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여성스러운 여인들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먼치스님은 꽃밭에 피어 있는 한 줄기 대파 같은 거였네요. 대파의 대파 부추 같은 여자였다. 대파에도 꽃이 핀답니다. 어쨌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는 대학생 때도 치마를 별로 안 입었거든요. 거의 막 구두 하이힐 신어도 주로 청바지나 바지에다가 신었지. 근데 치마를 그때도 안 입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친구가 속해 있던 그 단과대학에 갔다가 막 같은 대학이 아닌가라고 느낄 정도로 여자 사람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뻤어. 막 내가 봐도 반할 것처럼 예뻤어. 그랬는데 청바지에 핑크 셔츠 입고 나갔다가 대파 같은 여자 우리 먼치스님 예.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유튜브에 나코님이 모닝지막스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네. 거의 올리자마자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같은 지막스 90회 유튜브에 소니아님께서 플로에서 넘어왔습니다. 라고 플로 난민이 여기도 한 명 더 적어주셨습니다. 플로에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던 분이죠. 네네. 그리고 같은 회차에 릴릴리 삼촌이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만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뭐 오랜 시간 거짓말을 해왔던 뭐 그런 사연이었는데 네. 온라인 세대의 정신병 같은 건가 점점점 끔찍하군 이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제가 쇼츠를 유튜브에 조금씩 올려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라온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쇼츠도 화이팅입니다. 다시 듣는 것도 재미있군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늘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그 수학 성적 잘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온님 화이팅! 네,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학생분들 다들 진짜 화이팅입니다. 예, 저희 고양이도 화이팅 하고 있고요. 삐야. 막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세요. 아이디 지맥스캐스트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스포티파이,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